여러분 안녕하세요. 풍성한 삶의 유영태 유혜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희들 계속 부부 성관계에 대한 질문 시리즈 이어가고 있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요, 부부의 성욕 차이와 연관된 건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? 이 차이점을 정말 사랑하는 부부 사이인데도 이 잘 안 맞아요. 예, 성욕의 차이점 때문에 안 맞는데 왜 안 맞을까요? 여기서 질문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하고 왜 안 맞을까요? 라는 두 가지 질문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묶어보면 같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. 맞아요. 예, 예.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욕 차이는 이유가 수만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. 있을 수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하는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이 부부간의 성적인 어떤 욕구도 그 깨어짐과 함께 깨어졌다고 봅니다. 깨어진 결과는 좀 잘 안 맞게 된다는 얘기죠. 예, 그렇죠. 아마 그때는 아마 딱딱 맞았을 것 같아요. 눈만 봐도 딱 맞았고, 예, 아담과 하와는 딱 맞았을 것 같아요. 서로가 필요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, 그런데 예, 이제 비슷했고 서로 그렇죠. 예, 필요가. 예. 인간의 삶 속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이제 깨어졌다라는 것,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. 이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그러한 뭐 신학적이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인 이유도 몇 가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. 사실은 결혼하고 나서 아니면 결혼 전부터도 이 성욕에는 계속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. 그렇죠? 여러분 기억나세요? 아주 그냥 사춘기 때는 특히나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욕이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처럼, 왜 그러냐면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. 그렇죠? 몸에 힘도 날 뿐만 아니라 호르몬의 변화가 오면서 그 이후로부터는 모든 남자들은 성욕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. 또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, 아주 안 좋은 인식, 경험 이런 것 때문에 성욕을 갖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뭐랄까요, 편안함이 드러날 수 없는, 그래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. 또 특별히 결혼해서 아이를 가질 경우에는 당연히 아까 남자에게 일어난 것처럼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성욕의 급격한 떨어짐이 일어나는 건 극히 정상적인 겁니다. 이제 부부 관계의 경우에는, 부부의 관계 속에 갈등이 일어날 경우에는 마음과 생각이 복잡해지고 몸도 자꾸 멀어지기 때문에 성적인 욕구는 각자가 있을지라도 상대를 보고 성적인 욕구를 느끼고 그거에 대한 그 욕구를 만족하고자 하는 마음이 툭 떨어진다는 것도 현실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. 그 성적인 자극을 서로 줄 수 있는 욕구를 이렇게 발생하게 만들고 발산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많이 못 줄 경우에, 즉 대화가 부족할 경우에는 당연히 욕구가 떨어짐을, 아니면 욕구가 채워지지 않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문화적으로 극히 남자 중심적인 가부장적인 그러한 성에 대한 태도나 그런 관계에 대한 태도 때문에 많은 여자들에게는 성적 욕구에 대한 불만족이 생길 수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. 이런 모든 다양한 이유들에 의해서, 이런 실질적인 이유에 의해서 성적인 만족이 없게 되고 불편을 호소하게 되는 것이죠. 그렇지만 천가정 만가정 모두가 100%가 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는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. 저희가 30년 정도 넘게 세미나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러면서 그 중에는 이 성적인 어떤 욕구의 그 비슷함과 그 다음에 주기의 비슷함, 어떤 강도의 비슷함이 딱딱 맞아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 불편 없이 살아가는 분들을 본 적도 있어요. 그런데 포인트는 그분들을 봤을 때 10년 후, 20년 후, 30년 후까지 계속 그게 이어지느냐?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. 신혼 초에 딱딱 잘 맞는 상황이라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신체 변화도 있고 생활의 변화도 있으면서 결국은 어느 포인트에서는 성욕이라는 것은 차이가 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조절하면서 살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아요.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차이 나는 거에다가 초점을 맞추죠. 차이가 나는 건 정상이에요. 여러 가지 차이점을 어떻게 조절해 가면서 살 것인가, 요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고요.
성욕 차이도 동일합니다. 부부관계 차이를 조절해 가듯이 성욕의 차이도 지혜롭게 조절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조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뭐 평균? 아니면 뭐 중간 지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조절의 의미도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저희 남편은 생선을 지리를 좋아해요. 그렇죠. 저는 결혼하기 전에 지리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. 생선을 맹탕에 끓이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. 아니 맵고 짜고 그렇게 해서 먹으면 뭐하러 생선을 먹어요. 생선 맛이 안 느껴지니까. 그래서 생선 지리가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았고 저희 집은 또 저는 입맛도 그래서 저희 집은 계속 매운탕을 먹었고 저는 지리는 너무 비리고 맛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결혼을 해서 같이 산단 말이죠. 근데 한 사람은 지리를 좋아해, 한 사람은 매운탕을 좋아해. 그러면 저녁 때 생선 국찌개 비스꾸리미를 한 거를 끓일 수는 없잖아요. 지리에다가 다대기를 한 스푼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고춧가루를 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중간점으로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? 이 조절이라는 것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어떤 중간 지점, 평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단순히 중간에서 만나자라는 그거는 약간 비현실적이에요. 그래서 서로 다른 점 가운데서 이걸 얼마나 잘하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서로를 얼마나 배려하고 상대를 얼마나 사랑하고 양보하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일까라는 그런 두 가지 결단과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어떠한 마음 자세로 어떠한 결정을 하고 행동을 옮길 것이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. 그리고 여기서 결단을 했으면 스스로 좀 생각하고 질문하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. 서로 소통하기 전에 스스로 아내는 아내대로 또 남편은 남편대로 나는 왜 이렇게 갈망할까? 내가 만약에 배우자보다 더 성격이 강할 경우에는 나는 왜 이렇게 갈망할까를 조금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.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피할까? 나는 왜 이렇게 배우자가 원하는데도 별로 동의해주고 싶지 않을까라는 것을 스스로 심도 깊게 점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. 나는 뭐 그냥 그래요. 나는 생긴 게 그래요. 나는 그냥 좋아요. 나는 그냥 싫어요. 이런 태도들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성숙하지 않은 태도라고 봅니다. 그래서 먼저 이 차이를 조절하는 데는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좀 더 심도 깊게 그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렇죠. 이렇게 각자가 점검을 하고 이해한 후에는 구체적인 차이 조절에 대한 방법을 지금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인가. 자, 첫 번째로는요. 이 차이 난다는 것은 극히 일반적이다라는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이 차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. 어떤 부부도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차이 나는 것은 틀린 게 아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지혜롭게 여유롭게 상대를 수용하고 또 나의 바람을 또 상대로 하여금 잘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인가. 이게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. 자,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는 너무너무 잘 맞아요. 아주 괜찮아요.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에요. 하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.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.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을 수 있지만 5년 후, 10년 후 또 차이가 나서 조절을 해야 될 포인트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. 그래요. 그다음 세 번째로는요. 더 많이 원하는 이유, 그리고 자꾸 피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? 그거를 스스로 뭐 해야 된다고요? 점검하고 그게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거는 상대방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내 스스로가 나는 별로 원치 않아. 그럼 나는 왜 별로 원치 않지? 더 나아가서는 우리 배우자는 더 많이 원해. 성욕 차이가 있어서 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를 좀 점검해 보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고 찾은 이유와 내용을 서로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. 소통해야 돼요.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나의 이유와 나의 욕구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살다 보면 아무리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수용해도 거절해야 될 포인트가 있을 수가 있고요. 또 요구해야 될 포인트가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거절할 때는 따뜻하게, 요구할 때는 예의 있게. 기억하세요. 좋습니다. 따뜻하게, 예의 있게. 꼭 아마 살아가면서 한두 번쯤은, 많이는 아니어도 꼭 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따뜻하게 거절하고 예의 있게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.
어쩌다가 아니에요.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그래요? 그럼요. 아주 많아요? 어쩌다면 좋겠지만 혹시 많다면 더 열심히. 따뜻하게 예의 있게 예. 기억해 주세요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 때문에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좋은 팁을 드릴게요. 좀 이벤트적인 관계로 꼭 가지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. 뭐냐면은 이 이벤트, 특별한 관계를 좀 계획하고 실행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예를 든다면요, 부부만을 위한 여행, 부부만을 위한 호텔, 그러한 특별한 거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. 우리가 먹는 것도 매일 똑같은 음식 먹는 거 좋아요. 제일 건강하다고 하죠. 하지만 가끔은 뷔페도 먹을 수 있는 거고, 밖에 나가서 사 먹을 수도 있는 거고, 이런 다양한 거를 즐길 때에 우리 삶에 또 기쁨을 더 맛볼 수 있는 것처럼 부부의 성욕 차이도 이러한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모텔을 좀 가보세요, 부부가. 그리고 특별한 시간을 내서 특별한 공간, 안정되고 편안한 공간에서 그러한 부부의 관계를 갖고 만족도를 높일 때에 이 차이점을 쉽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. 꼭 해보셔야 돼요. 그러면 성적인 효과가 높은 사람이 이러한 특별한 관계의 이벤트를 통해서 만족도가 되게 많이 올라갈 수 있고요. 그러면 불만이 확 줄어들 수 있겠죠. 그리고 자꾸 피하고 싶은 사람도 이런 큰 이벤트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더 특별한 부부의 관계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부부는 평생 함께 가는 관계입니다. 부모 자식 간에도 어느 포인트가 되면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생활 독립이 돼야 되는데, 부부는 영원히 한 사람의 죽음을 맞는 그 순간까지 함께 가는 관계이고, 이 부부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중심이 된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. 근데 그 중심되는 관계에 또 중심이 되는 것이 부부 성관계입니다. 그래서 오늘 나눈 이 질문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성적 욕구의 차이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.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. 누구나 다 이 차이점이 있다. 어떤 부부도 차이점이 있다. 그래서 우리도 차이가 있는 게 정상이다. 하지만 이걸 하나하나 차근차근 맞춰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바뀌고 마음도 솔직히 바뀌잖아요. 그래서 요 변화를 잘 적응하는 그러한 부부가 지혜롭고 잘 즐길 수 있는 부부라고 생각을 합니다. 때로는 몸이, 때로는 생각이, 마음이 변화 올을 때 이걸 어떻게 잘 적용시켜 나갈 것인가, 이걸 잘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보다 오늘,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깊은 관계, 부부의 깊은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. 이로 위해서는 더욱더 가까워지고 결속력을 다지면서 부부가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